야, 요즘 사업이 좀 어려운가 보다. 수입차나 타고. 야, 돈 좀 벌어서 국산차 좀 타지 그래. 야, 요즘 잘 나가나 보다. 야, 현대차 샀어. 와, 대박. 안녕하세요, 김한중입니다. 5월달 수입차 실적 이제야 올립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다음 달부터는 조금 더 빨리 올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저희가 그 모카 직원을 뽑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PD님, 작가님, 출연자분들 어서 모두 지원해주세요. 잡코리아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수입차 브랜드 누가 1등 했을까요? 항상 벤츠, BMW가 1등 놓고 경쟁하잖아요. 5월달 1등은 누구누구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뭐 당연하다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당연하지만은 않습니다. 벤츠는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450대 늘었는데 BMW는 작년에 비해서 무려 1500대나 늘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벤츠에 대한 이미지가 또 다시 나빠지고 있어요. 뭐 배출가스 조작이다 뭐다 하면서 뭐 벤츠 사장님 뭐 어디로 가셔서 또 안 돌아오고 계세요. 뭐 출장이라고 하던데 아이 출장 가셔서 왜 안 오세요 사장님. 사실 독일 사장님들 뭐 소송 걸린다 하면은 다들 안 돌아오시고 그냥 거기 계시던데 그 폭스바겐 전 사장님 보면 사실 우리가 뭐 사진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박동훈 사장님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폭스바겐이 회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폭스바겐은 그냥 브랜드입니다. 회사 이름은 따로 있잖아요. 법인명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법인명은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예요. 폭스바겐 그룹 사람들은 AVK라고 해요. 여기 사장은 요하네스 타머예요. 박동훈 사장님은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아닌 브랜드의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입장에서는 임원급이에요. 뭐 이사급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폭스바겐 그룹 본사 입장에서 보면 이분은 임원도 아니에요. 등기 임원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은 이 독일인 사장님을 재판에 출석해라 하고 몇 번씩 호출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출석 안 했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독일로 날아가는 걸 그냥 열어줬어요. 출국 금지 뭐 이런 것도 없었어. 가면 가나 보다 그러고서 그냥 안녕히 가시든가요. 언젠간 돌아오시면 그때 출석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약속? 이런 식으로 그러더니 거기다가는 뭐라고 못하고 엉뚱하게 만만한 한국인 사장을 잡아들인 거죠. 이분은 실제로는 사장도 아닌데. 그러니까 박동훈 사장은 얼마 전에 판결 났죠. 징역형 판결 받았어요. 감옥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은 배출가스 조작이 또 아니에요. 배출가스 조작 이거는 폭스바겐이 한 거잖아. 이분은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그 중에서도 폭스바겐 브랜드의 담당인데 그러니까 판매 담당인데 이걸 어떻게 조작해? 조작할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알아? 일단 뭐 조작하는 걸 지시할 수도 없고 인증을 직접적으로 뭐 어떻게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판매 담당하시는 분한테 뭐라고 죄를 물을 거야?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친환경 디젤이라고 광고했다 라고 해서 과장 광고로 잡아가둔 거예요. 근데 그 친환경 디젤이라는 게 과장 광고인가? 환경부가 친환경 인증을 해줬어. 그래서 저공해차 인증으로 주차장 할인도 되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도 되고 혼잡 통행료 안 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친환경 인증 받은 차한테 뭐라 그래 그럼? 환경부에서 친환경 인증을 비록 받았지만 우리 차는 친환경 아닙니다 이렇게 광고합니까? 친환경이라고 당연히 광고해야지. 이건 뭐라고 해요 그러면? 좀 말이 안 되는 혐의 아닙니까? 이게 우리말 좀 통하고 이러니까 재판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국제 분쟁 가능성도 없고 사진 찍기도 좋고 면도 좀 살고 이러니까 한국인 사장을 잡아가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이 망신주기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했다라는 이 체면 차리기 이 우리나라의 구태의연한 태도인데 이거 좀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일본 검찰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그들보다는 훨씬 더 나아야 되겠죠. 이건 정말로 개선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나중에 이 얘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죠. BMW가 5 시리즈 페이스리프트를 내놨죠. 세계 최초로 내놓으면서 다음 달부터는 판매에 들어갈 텐데 아마도 다시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물론 메르세데스 벤츠 가만히 있지 않겠죠.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 나오면서 다시 1위를 뒤집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 가면은 또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3위는 아우디, 4위는 폭스바겐. 지금 아우디 폭스바겐 승인이 막 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차종이 판매가 재개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렴한 가격 그리고 공격적인 마케팅 통해서 3위, 4위 차지했습니다. 5위는 볼보입니다. 6위는 포르쉐. 포르쉐도 여기에 왜 있죠? 이 비싼 차를 1000대 넘게 산다고? 야, 포르쉐 신형 마칸이 드디어 승인이 나면서 물량을 좀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1년 넘게 기다렸던 소비자들 엄청 많거든요. 지금 물량 풀리는 대로 속속 이렇게 팔려나가고 있어요. 992도 정말 오래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포르쉐 같은 브랜드는 그냥 소비자들이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차예요.
8위네요. 7위는 미니입니다. 미니도 1000대가 넘었어요. 이게 모카가 영상 찍으면 다 잘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8위는 지프입니다. 지프는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네, 지금 이 영상이 IIHS 자료인데요. 차가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하다가 말고 뒤집히죠. 랭글러 이전까지는 사실 괜찮았어요. 휠이 깨지는 형태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휠이 깨지지 않게 튼튼하게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오프로드에서는 어쩌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쿵쾅쿵쾅 하는데 휠 깨지면 안 되잖아. 근데 스몰 오버랩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원래 일부러 깨지는 휠을 쓰는 거거든요. 이거를 굳이 왜 안 깨지는 휠로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8위 차지했습니다. 9위는 렉서스. 역시 렉서스 물패죠. 차가 워낙 잘 만들어지고 화려하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나 미국에서 살던 교포 입장에서는 렉서스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높은 걸로 느끼기 쉽습니다. 렉서스가 미국에서는 뭐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보다 더 많이 팔리는 차고 더 인기 많은 그런 럭셔리 카니까요. 요즘 시국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겠죠. 10위는 포드입니다. 11위는 토요타, 12위는 랜드로버. 랜드로버 품질 이슈가 꽤 있었는데 꽤 많이 회복됐습니다. 랜드로버 요번에 디펜더가 곧 나올 텐데 이 디펜더가 나오면서 아마 판매량은 크게 증가될 걸로 보여요. 사실 디펜더 하면 이렇게 각진 자동차잖아요. 랜드로버가 이런 차지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자동차의 형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쌍용차나 아니면 다른 메이커들도 이런 것들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랜드로버는 그 각진 디자인으로 세계에 다시 랜드로버라는 이름을 각인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도 좀 저렴하게 나오고, 그리고 랜드로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위는 링컨. 링컨이 이렇게까지 올라갔군요. 컬세어도 있고 해서 아마 판매량이 더 늘 걸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모카에서 많이 찍어서 그런 건가? 일본 차의 판매량은 크게 낮아졌는데요. 닛산은 228대가 팔렸죠. 그런데 사실 이번 달부터 눈물의 세일을 했죠. 완판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음 달 실적은 아마도 수입차 판매 1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재고가 뭐 얼마 있다고 1위 하겠어요 하실 텐데, 지금 매장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매장에서 판매 영업사원이 몇 대 있는지도 잘 모른대요. 그 얘기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쩌면 솔직히 들어와 있는 재고만 파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새로 싸서 새로 파는 것도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유럽은 뭐 주문하면 한 2달, 3달씩도 걸리잖아요. 근데 일본 같으면 주문하면 일주일이면 와요. 일본이 이렇게 길어서 일본 땅 안에다가 쏘는 것보다 우리나라로 쏘는 게 더 싸게 친대요. 우리나라 공장에서 이렇게 새로 생산하는 것하고 뭐 큰 차이가 없는 정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한국에서 물 들어왔으니까 우리 빨리 노젓자 이러면서 일본에서 왕창 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없을까?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 더 많이 팔렸을 것이다 라는 이런 킹리적 자신, 이런 게 조금 드네요. 1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다도 판매량이 1000대 이상 빠졌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조금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혼다 코리아 사장님은 정우영 대표님이죠. 정우영 대표님이 17년 동안 대표를 맡고 계셨었는데, 그리고 혼다 코리아 지분도 5%나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번에 대표에서 물러나셨습니다. 그러면서 5% 지분도 다 혼다에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혼다도 철수하는 수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우영 대표님이 없는 혼다는 상상하기 어려우니까요. 정우영 대표님은 신화적인 인물이시기도 하죠. 76년부터 기아차에 계셨어요. 그땐 기아 기현이었지. 잠깐 가만히 있자. 76년에 기아차에 가셨다고? 연세가 도대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어지간한 우리 독자님들 태어나기도 전에 근무를 시작하셨어. 49년생 대단하십니다. 올해 70이 넘으셨으니까 은퇴하실 때 되신 거구나. 이게 혼다 철수하고는 관계없는 거일 수도 있겠어요. 은퇴하시고 정말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튼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닛산 인피니티 집에 가셨고요. 이제 혼다도 간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면에 토요타 렉서스 더 잘 된다. 이 시국에 정말 잘 되네. 네, 모델별 판매량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지프 랭글러 26입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위험한데. 25위에 BMW X6입니다. 역시 멋진 차니까요. 당연히 모카가 영상 내보내면서 판매량도 급등한 것 같네요. 그죠? 아닌가? 24위에 아우디 A7, 23위에 포르쉐 마칸. 마칸 새롭게 등장하면서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22위에 지프 체로키, 21위에 미니 컨트리맨입니다. 신형 나오기 직전에 아마 할인 판매를 똑똑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컨트리맨 참고로 월드 프리미어를 다음 주에 합니다. 신형 컨트리맨 시승을 하는데 저희가
저희가 가장 먼저 시승을 해서 시승기를 빠르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위 BMW 신형 3시리즈, 19위에 BMW 7시리즈. 꽤 팔리기 시작했어요. 디자인이 좀 산으로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BMW 4시리즈 디자인 공개됐는데 처음엔 내 눈 저렇게 나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정작 나오고 보니까 멋있어요. 이거라면 나도 한번 사볼까? 이런 느낌이 살짝 드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뇌이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18위에 BMW X3입니다. 17위에 메르세데스-벤츠 CLA, GLC, GLE 나란히 벤츠네요. 14위에 BMW X4입니다. 13위에 포드 익스플로러. 대중 브랜드 나오는 게 정말 간만인데 이게 보니까 포드 익스플로러가 굉장히 인기 차종이어서 여기 있는 거지 지금 20위권 안에 대중 브랜드가 하나도 없거든요. 야,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습니다. 12위에 또 BMW 3시리즈입니다. 3시리즈가 왜 두 개나 있죠?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11위에 렉서스 ES입니다. 렉서스 ES 역시 잘 팔릴만한 자동차죠. 앞모양이나 뒷모양이나 인테리어까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가 서로 연결돼서 보이는 거 이런 것들 보면은 한국 소비자들을 잘 읽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위에 포르쉐 카이엔. 이렇게 비싼 차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팔리죠? 9위에 미니 해치백입니다. 미니의 인기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8위에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와, 이거 신형 나오기 직전인데 아랑곳 않고 있네요. 1억 8천이 넘는 차를 이렇게 산다고? 7위에 메르세데스-벤츠 A클래스. 옆집 아줌마도 타시는 바로 그 차죠. 이거 얼마일 것 같습니까? 3,700만 원입니다. 3,700만 원이니까 이렇게 사죠. 내가 얼마 전에 산 소렌토가 5천만 원, 소나타가 3,200만 원. 이게 3,700만 원? 소나타랑 이거랑 어떤 거 살지 살짝 고민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큰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소나타는 큰 공간이 필요한 사람한텐 득이 될 수 있어. 근데 나는 그렇게 큰 공간까지는 필요 없는 걸, 난 어차피 두 명이서 탈 건데? 라고 하면 소나타가 왜 필요하죠? 네, 그런 경우에 이 A클래스가 엄청난 인기를 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벤츠잖아. 6위는 C클래스입니다. 5위는 CLS네요. 뭐야 이거? 벤츠가 다 싹쓸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4위는 아우디 A6입니다. 이것도 지금 신형을 앞두고 할인을 하고 있어요. 5,980만 원입니다. 5,980만 원인데 거기에 세일을 또 하겠죠. 그러니까 세일이 들어가면 이 가격도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1115대를 팔았습니다. A6 신형이 나올 텐데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수입 SUV 1위는 그럼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 네, 폭스바겐 티구안입니다. 폭스바겐 티구안이 1165대로 수입 SUV 1위, 전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가격이 얼마라고 했죠? 5천만 원이요? 아니, 5천만 원 아닙니다. 3,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티구안이 소렌토보다 훨씬 저렴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혹시라도 국산차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수입차나 타는 거예요. 너 요즘 사업이 좀 어려운가 보다. 수입차나 타고 돈 좀 벌어서 국산차 좀 타지 그래.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요즘 잘 나가나 보다. 현대차 샀어. 와, 대박.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국산차 가격이 수입차를 월등히 뛰어넘었다. 그러면 1위는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1위는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가 차지했습니다. 와, 사실은 이거는 좀 이제 식상하죠. E클래스가 1위 하는 거 너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벤츠 도대체 E클래스가 얼마씩 하느냐? E클래스 가격을 보면요, 5,991만 원. 5,991만 원? 이러면은 제네시스보다 싸. 제네시스 G80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비싼 차였구나. 8천만 원까지 하는데 이게 싼 거네. 돈 없으면 벤츠나 BMW 사라. BMW 5 시리즈 520i는 5,614만 원. 진짜로 이렇게 싸다고? 그러면 G80은 얼마? 5,240만 원부터. 벤츠는 할인이 있고 G80은 할인이 없기 때문에 사실 바닥에서 놓고 보면 G80이 조금 더 비쌀 거예요.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이제는 어쨌든 가격에서는 월등히 수입차보다 더 비싼 자동차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가 정말 오는군요. 금방 오네요. 돈 없어서 국산차 산다 이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수입차 산다고 해서 대단히 프리미엄 수입차 타네 이런 시대는 확실히 지난 것 같아요. 2위는 당연히 BMW 5 시리즈입니다. 1,000대 넘게 차이나요. 사실 이 정도라면 넘사벽이다 이런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요. 근데 이건 5 시리즈 신형이 나오기 직전이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재고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신형은 디자인이 많이 변경된 건 아닌데 앞뒤 실내 다 바뀌었어요. 완전체에 가깝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메르세데스 벤츠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지금 벤츠 E클래스 신형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변경됐죠. 디자인이 변경된 거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BMW 5 시리즈가 아마도 1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수입차 5월 순위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 달에는 훨씬 더 치열한 1위 다툼을 할 것이 예상되죠. 여러분들은 어떤 차가 1위를 하게 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